2023년 여름 서울 외곽의 한 예비군 훈련소. 박지우는 안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컴퓨터 과학과 2학년, 논리와 알고리즘의 세계에 익숙한 그에게 뜀박질과 각계 전투는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심한 근시로 인해 현역 복무는 면제받았지만 예비군 훈련은 피할 수 없었다. 지훈아, 너무 걱정 마. 4주 금방 간다. 옆에서 넉살 좋게 말을 건네는 건 같은 과동기이자 절친인 김수연이었다. 수연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재빠른 몸놀림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친구였다. 넌 운동신경이라도 좋잖아. 난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지훈은 툴툴거리며 대답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다.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눈에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민호. 그는 이번 시즌 휴식기 동안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프로농구 선수였다. 와, 진짜 이민호 선수 아니야? 수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TV에서나 보던 유명 선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민호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짐을 풀었다. 그는 다른 예비군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고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소탈하고 친근한 성격인 듯했다. 저녁 식사 후 체력 검정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종목은 3km 달리기. 지훈은 안경을 고쳐 쓰고 출발선에 섰다. 옆에는 민호가 있었다. 준비, 땅. 출발 신호와 함께 민호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지훈은 깜짝 놀라 그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호의 속도는 일반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지훈은 얼마 못 가 숨이 차올라 페이스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훈은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들어왔다. 반면 민호는 압도적인 1등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는 지훈에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네, 괜찮아요.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지훈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하하, 그냥 몸 좀 풀었어요. 민호는 겸손하게 웃었다. 지훈은 그 말에 더욱 놀랐다. 저 정도 속도가 몸 풀기라니. 그는 프로 스포츠 선수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지훈은 잠자리에 누워 민호의 엄청난 달리기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체력에 대해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민호를 관찰하며 그의 강인함의 비결을 알아내고 싶었다. 다음날 훈련은 계속되었다. 사격, 화생방, 각계전투. 지훈은 모든 훈련이 힘들었지만 특히 각계전투는 최악이었다.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 밑을 기어가고 수류탄 모형을 던지고 장애물을 넘는 것은 안경을 쓴 그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반면 민호는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훈련장을 누볐다. 지훈은 그런 민호를 보며 감탄하는 동시에 질투심을 느꼈다. 저 녀석은 대체 약점이 뭐야? 지훈은 수연에게 투덜거렸다. 글쎄, 넌 머리가 좋잖아. 쟤는 공부는 못할걸? 수연은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지훈은 그 말에 위로를 받지 못했다. 오후에는 예비군들과 훈련교관들 간의 농구 시합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다. 민호는 당연히 예비군 팀의 주전 선수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민호는 코트를 지배했다. 그는 현란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 그리고 덩크슛까지 선보이며 교관들을 농락했다. 교관들은 프로 선수 출신답게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호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훈은 민호의 플레이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 그는 민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려고 애썼다. 저게 진짜 프로의 실력인가? 지훈은 중얼거렸다. 경기는 예비군 팀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호는 팀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교관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린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씨, 아까 경기 정말 멋있었어요. 지훈은 수줍게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재미있게 했을 뿐이에요. 민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달리기도 느리고 훈련도 잘 못 받는데 어떻게 하면 민호씨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꾸준한 노력과 강한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겨야죠. 라고 대답했다. 즐긴다고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저는 농구가 정말 좋아서 힘들어도 즐겁게 훈련해요. 지훈 씨도 좋아하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지우는 민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민호처럼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훈련에 참여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민호의 조언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수연은 그런 지훈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너 진짜 이민호 선수한테 감명받았구나? 응, 그 사람 말처럼 나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지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지훈은 민호와 함께 훈련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프로 선수의 뛰어난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에 감탄했다. 마지막 주, 훈련소에는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국가대표 단거리 육상 선수와 체조 선수였다. 그들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훈련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지훈은 그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몸은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 같았다. 빠르고 강하고 유연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인간이 맞는 걸까? 지훈은 중얼거렸다. 수연은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기죽지 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잖아. 훈련 수료식 날, 지훈은 민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민호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별 말씀을요. 지훈 씨도 앞으로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훈은 훈련소를 나서면서 지난 4주간의 경험이 자신을 더욱 성장시켰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안경 쓴 나약한 컴퓨터광이 아니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새로운 박지훈이었다. 최승우는 훈련소 내무반 침대에 누워 천장에 그려진 얼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디자인과 3학년, 캔버스와 물감 냄새에 익숙한 그에게 군복과 총 냄새는 낯설고 답답했다. 승우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복잡한 세상보다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것을 즐겼다. 군대라는 획일적인 공간은 그에게 숨막히는 감옥과 같았다. 그의 특기는 그림이었다. 특히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캐리커처에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는 그림을 그릴 기회도 도구도 없었다. 어느 날 승우는 예상치 못한 임무를 받게 되었다. 컴퓨터실에서 훈련소 홍보 자료를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원래 발령받았던 보직은 아니었지만 그림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다. 컴퓨터실은 낡고 칙칙했다. 승우는 마우스를 잡고 포토샵을 실행했다. 훈련소장의 딱딱한 얼굴과 지루한 훈련 사진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이런 걸 누가 보겠어? 승우는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눈에 훈련소 구석에 처박혀 있는 오래된 태블릿이 들어왔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승우는 태블릿 펜을 쥐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훈련소 풍경을 스케치했다. 삭막한 건물, 각 잡힌 군인들, 훈련소장의 근엄한 표정. 하지만 그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에 자신만의 감정을 담았다. 군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지루함이 묻어났고 훈련소장의 표정은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답답한 현실을 풍자하고 싶었다. 며칠 후 승우는 몰래 그린 그림들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했다. 어느 날 승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실에 들어온 중사 김태성이 그의 그림을 발견했다. 김태성은 평소 엄격하고 깐깐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훈련병들의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김태성은 승우의 그림을 보자마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그림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승우를 호출했다. 최승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김태성은 호통을 쳤다. 승우는 바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린 겁니다. 심심해? 군대가 장난인가? 이런 불경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이게 무슨... 김태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렸다. 당장 이 그림들 다 지우고 영창 갈 준비해. 승우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영창이라니. 그는 자신이 너무 경솔했다고 후회했다. 김태성은 승우를 연대장에게 데려갔다. 연대장은 대대장, 주임원사 등 간부들을 모아놓고 승우의 그림을 공개했다. 그림을 본 간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김태성은 승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우의 그림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대장 정호석 대위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승우의 그림에서 단순한 장난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는 그림에 담긴 젊은이의 감정과 창의성을 느꼈다. 그림 실력이 꽤 좋은데? 정호석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모두의 시선이 연대장에게로 쏠렸다. 저 미술을 조금 배웠습니다. 승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정호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김태성에게 말했다. 김중사,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젊은 친구가 그림 좀 그린 걸 가지고 영창까지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연대장님, 이건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김태성은 반박하려 했다. 물론 군 기강도 중요하지. 하지만 융통성도 필요한 법이야. 그리고 이 그림들 솔직히 재미있잖아? 정호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승우에게 최승우, 내 그림 솜씨를 썩히기는 아깝다. 앞으로 훈련소 홍보 자료 디자인은 네가 전담하도록 해라. 단 너무 불경스러운 그림은 안 된다. 알겠나? 라고 지시했다.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석을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그래. 대신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 기대하겠다. 정호석은 씩 웃으며 말했다. 김태성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연대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승우는 그날 이후 컴퓨터실에서 훈련소 홍보 자료를 디자인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더 이상 몰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훈련소의 모습을 새롭고 흥미롭게 표현했다. 그의 그림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딱딱하고 지루했던 훈련소 생활에 작은 활력소가 된 것이다. 심지어 다른 부대에서도 승우의 그림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느 날 정호석은 승우를 불러 작은 전시회를 제안했다. 내 그림들을 모아서 훈련소 로비에 전시해보는 게 어때? 훈련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승우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자신의 그림이 과연 전시회에 걸릴 만한 수준인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정호석의 격려와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승우는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수정하고 또 그렸다. 전시회 날 훈련소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훈련병들은 물론 간부들과 면회온 가족들까지 승우의 그림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림들은 훈련소 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었다. 훈련병들의 땀과 노력, 웃음과 눈물, 그리고 희망과 우정이 그림 속에 녹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웃고 감동하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승우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훈련소 생활의 기록이자 젊음의 초상이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승우는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답답한 군 생활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였다. 그는 캔버스 대신 모니터 화면과 태블릿을 도구 삼아 딱딱한 군대에 한 줄기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